경알못을 위한 경제와 친해지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 일정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제가 뭐 이런저런 세미나나 이런 데 가보면 이런 걸 이야기해요. Key Takeaway라고 그런 표현을 쓰는 걸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오늘 뭐 1시간 동안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거는 꼭 갈 때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건 오늘 이야기 핵심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걸 테이크어웨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테이크어웨이가 있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네. 국내 총생산 GDP는 소비 더하기 투자,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 그리고 정부 지출, 그리고 수출 빼기 수입, 순수출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GDP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이렇게 구성된다라고 하는 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GDP는 국내 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ion 아니냐? 그러면 생산인데 왜 소비, 투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건데, 그거는 또 이제 3면 등가의 원칙. 생산된 것은 누군가의 소득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생산해서 돈을 벌면 그 돈을 누군가 가져갈 거 아닙니까? 월급도 줘야 되겠죠? 기업이 이윤도 남기고 세금도 내고 뭐 이럴 겁니다. 그래서 생산된 거는 소득으로 바뀌고 소득은 또 지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게가 이제 뭐 월급 받았으면 소비하고 이런 식이죠. 정부도 세금 받았으면 지출하고, 기업도 이익이 생긴 거 가지고 투자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생산된 거는 소득이 되고 그 소득은 지출된다. 근데 GDP라고 해놓고 왜 이걸로 지출로 잡느냐? 이걸로 잡는 것이 굉장히 편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GDP라고 해서 국내 총 생산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이거를 분석하고 할 때는 매번 소비, 투자 이런 걸 중심으로, 또는 이제 순수출 어떻게 보면 경상수지 흑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상수지 흑자하고 순수출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경제를 구성하는 것 중에 핵심이 4개인데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순수출 이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소비가 중요하니까 당연히 소비와 관련되는 미국의 고용 지표를 보는 거죠. 고용이 좋으면 소비가 늘어날 거니까. 지난주에 고용이 발표됐습니다. 근데 실업률은 좀 올라가고 취업자 수는 대폭 증가하고, 실업률로 보면 고용 상황이 안 좋아졌고 취업자로 보면 고용 상황이 굉장히 좋아졌고, 어느 게 맞는 건가? 주식시장은 일반적으로 실업률을 잘 안 보고 이 취업자 수를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취업자 수를 보고 주식시장은 지난 금요일 날 발표가 됐을 때 미국 주가가 거의 한 1% 가까이 올라가는 현상이 보였습니다. 채권시장은 이 두 개를 이제 같이 보는데 실업률이 좀 올라갔는데 이걸 꼭 좋다고 볼 수는 없겠는데 고용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경제가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가지고 하나? 결국은 소비가 얼마나 증가하는 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좀 있으면, 미국의 이제 가계 소비,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될 겁니다. 기업의 투자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월 초에 발표되는 ISM 제조업 지수 이런 게 있고, 그 다음 월 말에 가게 되면 뭐 자본재, 내구재 주문이니 자본재 출한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ISM 제조업 지수에서 신규 수주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비와 투자를 중심으로 보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한국 편인데 한국도 비슷해요. 한국도 비슷한데 오늘은 시작부터 그러면 키 테이크어웨이, 무엇을 오늘 딴 거 다 잊어버려도 요거는 꼭 내가 기억해야 되겠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두 가지입니다. 둘 다 정부의 보도 자료예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매달 첫째 날 수출입 동향이라는 보도 자료를 냅니다. 그 산업통상자원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PDF 파일이나 HWP 파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말에 가게 되면 통계청에서 산업활동 동향이라는 보도 자료를 또 내놓습니다. 통계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보도 자료 코너에 올라와 있습니다. 요 두 개를 그 중에서도 어떤 산업이 특히 이제
그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입 동향 보도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산업들 15개인가 20개네요. 20개 산업이 지금 얼마나 잘 수출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를 표시해 놨습니다. 월말에 산업활동 동향을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전 산업에 대해서 지난달에 생산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어떤 걸로 참고하시면 될까요? 주식시장에서 내가 어떤 산업에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것이냐. 아, 요게 요즘은 추세구나. 아, 요거는 상당히 안 좋네. 이만큼 안 좋아졌으면 이제 좋아질 때가 됐을까? 또는 아, 이제 막 안 좋아지기 시작했구나. 아,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더니 아, 이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구나. 이런 식의 산업의 동향을 판단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의 흐름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의 경제 지표를 갖고 판단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에서는 제가 수출입 동향, 산업활동 동향을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그래서 지금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그것만 보고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들이 지금 어떻다라고 하는 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산업활동 동향에서도 우리나라 전 산업에서 뭐 심지어는 이제 뭐 저기 음식점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런 것까지 또는 뭐 광업도 어떻고 이런 것까지 나오는데 음식, 숙박 이렇게 해가지고 산업 분류되어 있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전체 산업의 지금 활동이 어떻느냐, 추세가 어떻느냐 이런 걸 보시는데 반드시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제지표에서 처음에 수출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수출입 데이터는 국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제조업의 동향이 어떻는지를 알 수 있는 데이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통관 기준으로 내놓는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하는 데 가면 물건이 통관되는 그 세관이 있죠. 그래서 세관에 통관한 걸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서류상 세관을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이제 오늘 집계하면 내일 아침에 자료를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집계가 되는 대로 곧바로 다 집계가 다 모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출입 데이터는 통관 기준으로는 세관을 통과한 거 기준으로는 월말 30일에서 31일까지 딱 되고 나면 그날 밤에 데이터가 모아져서 다음날 곧바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걸 산업별로 구분하는 거는 그렇게 빠른 속도는 아니에요. 근데 전체 수출입이 얼마다라고 하는 거는 30일 또는 31일까지 집계 다 해서 그 다음날 7월 1일 날 곧바로 내놓습니다. 근데 주요 품목별로 20개 품목별로 수출입이 얼마였다, 지금 추세가 여기 좋다 나쁘다는 이거는 이제 말일까지 계산한 건 아니고 25일까지 계산한 거긴 하지만 말일까지 계산한 거랑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출입은 6월달 경제지표가 7월 1일 날 곧바로 나오는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입이 미국의 ISM 이런 거하고 미국의 제조업하고 똑같이 움직여요. 이게 거의 시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ISM에서 충분히 우리가 분석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특히 산업별로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 우리나라 수출입 데이터를 보시면 거의 이제 미국 데이터랑 안 보더라도 대충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수출 보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익숙한 것은 이 그림과 같은 것이죠.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 지난해보다 올해 6월 달이 어땠다. 지난해 6월에 비해서. 근데 미국은 주로 계절 조정하고 전월비로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전월비로 나타나는 거는 빠른 변화. 지금 막 변화가 시작된 걸 바로 파악하기는 용이한데 잠깐 그랬다가 많은 것일 수도 있거든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전월 대비는. 근데 전년 동월 대비는 추세를 파악하는 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1년 전에 대해서 비교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타난 변화는 좀 무시되는 경향이 있고 근데 추세를 좀 우선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월 대비는 지금 당장의 변화를 좀 크게 반영하고 전년 동월 대비는 추세를 좀 더 크게 반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게 경제지표도 마찬가지인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다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좋고 이건 무조건 나쁘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두 개를 다 같이 놓고 보시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수출의 경우에도 이런 식의 이제 수출 증가를 보게 되면 와, 지금 엄청나게 좋죠?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주가가 엄청나게 계속 올라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갖고 있는 단점이 뭐냐면 작년이 워낙 안 좋았어요. 작년이 팬데믹 때문에 수출이 이렇게 가다가 훅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다시 올라와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이거하고 이거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이걸 흔히 기저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이스가 굉장히 낮아서 지금이 이거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그렇게 높은 숫자냐라는 생각을 또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게 수출을 전월 대비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걸 권합니다. 수출 금액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수출 금액. 근데 지금 이제 수출 금액을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건데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은 지난 2011년, 12년 수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수출이 좋고 뭐 환상적이고 사상 최고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예전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반도체는 2017년, 18년에 이게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로 빼고 보면 반도체도 지난 2018년에 기록했던 그런 수출 금액까지 못 올라가 있고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고수준이에요. 고수준입니다. 이 전년 동월 대비 수출 증가율을 이야기하는 거하고 왼쪽 그림 보시면 상당히 다르죠.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추세적으로는 지금 아직까지 뭐 나빠지고 있는 건 아니고 좋아지고 있거나 그러는데 왼쪽을 보니까 좋아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은 좀 횡보하는 것 같다. 그 전체 수출 금액을 보면 월에 저기 지금 좀 더 증가하지 않고 그냥 고만한 상황이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 지표는 특히 이제 증가율 이렇게 계산해 놓고 나면 반드시 이 고유한 단점이 있어요. 전월 대비로 보든 전년 동월 대비로 보든 고유한 단점이 있는데 이거를 다른 걸로 해서 보완을 해서 이 두 개가 같이 좋다는 신호가 나오면 와 정말 좋구나. 한 가지가 좋다고 하면 조금 애매하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통상자원부 이게 키 테이크어웨이인데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보도자료가 있는데 거기 매월 1일 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통관 기준은 30일이든 월말까지 딱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도자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몇 % 증가했냐 그거를 보기 위해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여다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20대 수출 품목 중에서 이제 10개만 표시를 내놓은 건데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하는 것 중에서 수출 20대 주요 수출 품목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잡아놓은 게 있어요. 그거의 주요 산업들의 이제 증가율 나타내는데 보시면 수출 금액이 큰 순서대로 해서 쭉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반도체가 지금 우리나라 수출 금액이 제일 많죠. 그 월에 이제 100억 달러씩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석유화학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보시면 이 수출 증가율이 엄청나요. 특히 석유화학 거의 뭐 전년 동월 대비로 100%씩 나오네요. 근데 이것도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건 있는데 어쨌든 이걸 쭉 보시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래서 그 기업이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내가 이제 특정 종목을 뭐 누가 좋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게 좋나라고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 기업 단위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 산업의 대표 기업들은 여기서 나오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업종의 대표주를 투자할 때 그게 수출 산업이라고 한다면 이 수출 데이터를 꼭 참고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선박 요거는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마이너스 아닙니까? 마이너스인데 요즘 선박 관련주들 주가 엄청 올라가던데 중공업 이런 주식들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선박은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우리가 수출이 통관 기준이잖아요.
근데 선박은 우리 국내에서 2년씩 이렇게 건조를 해서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수주하고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통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통관이 일어난 거는 지금의 일이 아니고 사실 2년 전의 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선박은 이 통관 기준 수출로 보시면 안 되고 지금 수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수주가 흔히 역대급 수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수주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선박의 경우에는 수출입 데이터라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요즘 말이 많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좀 말이 많습니다. 그 소비자 물가,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이런 게 생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 물가 상승률이 좀 낮은 편이에요. 미국은 뭐 5% 전년동월 대비 5% 이렇게까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뭐 그 절반 정도밖에는 안 되거든요. 절반도 채 안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물가가 국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가령 이제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을 공급하는데 이 소비자 물가에 들어가거든요. 전기요금 올리면 소비자 물가 올라가겠죠. 근데 한국전력공사가 적자를 계속 보면서도 전기요금을 안 올리고 자기가 적자를 떠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낮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도 마찬가지죠. 버스도 어떻습니까? 재정을 많이 지원합니다. 재정 지원 안 했으면 물가가 많이 올라갔겠죠. 근데 재정 지원을 하기 때문에 물가가 안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물가는 정부 재정 지원 또는 뭐 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상급식 하게 되면 그 전에 소비자들이 급식에 자녀들 급식에 부담하던 돈이 줄어들겠죠. 비용이 줄어드는. 그래서 물가가 이거는 떨어지는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4페이지 왼쪽 그림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2015년 이후로 물가가 쭉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걸 보고 와 디플레이션이다. 우리도 일본처럼 된다. 우리도 물가가 떨어지네. 마이너스로 가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 재정 지원 끊으면 우리 디플레이션 안 가요. 그냥 재정을 지원하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뿐 우리가 일본처럼 물가 하락하고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가고 있고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재정 지원 끊으면 물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디플레이션 압력이 심하다, 일본처럼 되고 있다 그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그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물가 상승률을 표시해 놓은 건데 전체가 이제 뭐 1%, 1.3% 정도입니다. 전체 소비자 물가가. 그리고 전체가 100이죠. 제가 요 뒤에다가 이제 그 가로 안에다 표시해 놓은 거 뭐냐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를 구성할 때 이게 각 항목의 가중치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걸 나타낸 겁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평균적으로 교통비에 11.3% 쓴대요. 100원을 전체 소비 지출하면 그 중에 11원은 교통비로 쓴다고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교통비는 지난 10년 동안 마이너스예요. 물가 상승률이. 이게 왜 어떻게 마이너스? 예,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기 때문입니다. 통신비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이슈죠.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끝나고 나면 이제 처음에 요금 비싸게 받다가 이게 가입자가 늘어나고 투자가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 차츰차츰 요금이 낮아지는 그런 효과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고 보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지원을 많이 하는 곳이겠죠. 그 다음에 교육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하거나 이런 데는 이제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를 볼 때는 이런 것도 같이 감안을 해서 봐야 되고 술, 담배 이쪽은 정부가 절대로 재정 지원을 해주지 않겠죠. 가격을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 10년 동안에 담배세 대폭 인상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높고 그래서 정부가 재정 지원을 많이 하는 데는 물가 상승률이 낮고 정부가 재정 지원을 안 하는 데는 물가 상승률이 높고 이런 경향이 확실히 나타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중에 또 한 가지죠. 통계청에서 월말에 나옵니다. 산업활동 동향이라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업활동 동향이 어땠다. 그러니까 전월 대비 어땠다. 이것도 뭐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역시 산업별로 뭐가 좋았다, 뭐가 나빴다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있는 산업활동 동향 보도자료에 있는 걸 두 개를 제가 이제 캡처를 해서 놓는 건데, 이런 항목도 있어요. 소매 판매라고 해서 산업활동 동향에
소매 점포도 소매업도 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매업의 활동 동향도 같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은 다 분산해서 하나하나씩 발표하는 경제 데이터를 이 산업 활동 동향에다가 다 묶어서 하루에 그냥 다 발표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 판매도 이때 나오는데 보시면 전년 동월 대비이긴 합니다만 보시면 면세점이 아주 크게 늘어났죠. 왜 그렇겠습니까? 면세점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이게 이제 전년 5월 달에 비해서 거의 50%나 증가했어요. 작년 5월 달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이 기저효과 때문에 많이 올라간 거라 볼 수 있겠죠. 그래도 여전히 면세점은 그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는 매출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작년에 너무너무 작아가지고 그거보다는 50% 올라왔는데 그래도 요 정도 수준이다라는 것이죠. 백화점 매출 작년 5월 달에 그렇게 크게 많이 감소한 게 아닌데 백화점 매출이 상당히 높은 증가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근에 소비 패턴의 변화이기도 한데 사람들이 면세점을 못 가다 보니까 백화점에 가서 명품 소비를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화점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그런 패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점포 소매 요거는 이제 전자상거래 이런 것과 관련돼 있는데 보시면 편의점도 그렇게 크게 요즘 매출 증가하는 곳은 아니고 대형마트가 뭐 그나마 조금 증가하고 있긴 한데 슈퍼마켓, 잡화점 이런 데는 상당히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뭐 이런 식의 전문 소매점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소매 점포들이죠. 작년 안 좋았는데 그때에 비해서도 또 계속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생산 측면에서 여기서 이제 반도체가 어떻다, 전기 장비가 어떻다, 기계가 어떻다, 자동차가 어떻다 이런 것들 쭉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 제조업의 생산이 3개월 연속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입니다.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계속 생산이 좀 위축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자동차 때문인데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이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지 못한 기업들에서는 자동차 기업들에서는 생산을 줄이고 있어요. 지금 경제의 굉장히 강력한 특징입니다. 지금 경제는 사람들이 자동차 구매 많이 했습니다. 작년 이후로. 그러니까 텔레비전, 가전제품도 구매 많이 하고 집에 인테리어도 많이 바꿨어요. 그러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굉장히 늘렸습니다. 소비자들이 이런 내구재 소비를 많이 하니까 관련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늘렸거든요. 근데 그래도 생산은 그렇게 아직 확 늘어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투자는 늘렸는데 그 과정에서 생산을 하려고 보니 이거 부족하고 저거 부족한 병목 현상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생산을 위해서는 투자뿐만 아니라 이 100개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한두 개가 없는 그런 걸 이제 병목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 때문에 생산이 그렇게 투자가 증가한 것만큼 생산이 증가하지는 못해요. 소비는 어떻습니까? 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도 최근 소비를 보게 되면 그 바이러스 영향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증가했다가 그다음 감소하고 증가했다 감소하고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3월, 4월에 소비가 크게 증가했다가 5월에는 소비가 크게 감소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1분기에 소비가 크게 증가했다가 2분기에는 소비가 정체를 보이는 이런 현상인데 그래서 지금은 이 앞에 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모양이긴 하네요. 투자는 굉장히 좋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근데 생산이 좀 위축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소비도 좀 위축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뭐 이런 게 지난 2분기에 나타났던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투자, 소비, 생산 요것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 지켜볼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경기 선행지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선행지수는 통계청의 산업활동 동향에 같이 발표가 됩니다. 근데 제가 따로 뽑아내온 이유는 이 그림 때문이에요. 이 그림 보시면 빨간색이 경기 선행지수고 까만색이 코스피 상승률을 전년 동월 대비로 표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스피라고 하는 것은 추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경기 선행지수는 이것도 추세가 있긴 한데 이걸 이제 전년 동월 대비로 나타내다 보니까 같이 그렇게 맞춰놨다고 보시면 되겠죠. 보시면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인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경기 선행지수 안에는 코스피가 들어가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미국 경제를 보려고 한다. 난 딱 한 개의 지표만 보고 싶다. ISM 제조업 지수를 보시면 됩니다. 한국 경제를 보려고 한다. 딱 한 개의 경제 지표만 보겠다.
경기 선행지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 선행지수라고 하는 것은 경기 흔히 종합지수라고 표현하는데 선행지수, 동행지수, 후행지수가 있겠죠. 우리가 동행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제가 지금 좋다 나쁘다. 요거는 생산, 소비와 관련된 겁니다. 경제활동이죠. 이게 지금 현재 경제활동이 요게 동행이라고 보시면 되고 선행은 뭐냐면 생산, 소비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경제활동들을 모아서 이게 좋아지면 그 다음에 경제가 생산, 소비가 좋아지겠구나. 나빠지겠구나라는 판단하는 그런 지수가 경기선행지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거는 경기선행지수는 각 나라마다 달라요. 어떤 것이 그 나라의 경제, 생산과 소비를 좀 먼저 설명할 수 있까 다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지표들을 삼습니다. 재고. 재고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들이 갖고 있던 재고가 줄었어요. 어디서 뭐 물건을 많이 사가는가 보네? 그럼 우리 적정 재고까지 빨리 늘리자. 생산이 증가하겠죠. 재고가 줄어들었다? 좀 있다가 생산이 증가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 그래서 재고가 선행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심리. 사람들 경제심리를 주세 보니까 경제심리가 나빠질 거라고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소비를 하겠습니까? 투자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선행지표 역할을 합니다. 기계류 내수출하. 투자하는 거죠. 투자하면 왜 하겠습니까? 생산 늘리려고 투자를 하는 거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도 특히 기계류 내수출하 같은 경우에는 생산의 증가의 선행에서 나타나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수주. 수주하면 그 다음에 건설 행위가 일어나겠죠. 건설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수주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주는 선행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출이 물가 비율인데, 수출 물가하고 수입 물가입니다. 가령 이제, 반도체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다. 수출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럼 반도체 수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반도체 수출이 앞으로 증가하겠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반도체, 우리나라 수출 가격은 안 올라가는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수입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기업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이 비싼 가격에 원자재 수입해가지고 수출 늘려봤자 남는 것도 없을 건데 그렇게 열심히 수출 늘릴 생각이 없겠죠. 그럼 이거는 이제 수입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수출 물가가 안 올라간다. 그러면 경기가 이렇게 되면 좀 둔화될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선행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코스피. 주가가 올라간다. 경제 심리와 마찬가지로. 주가가 올라가는 걸 보고 사람들이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겠네. 지금은 안 좋아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선행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 차.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고 이야기하고 경기가 나빠지면 장기금리가 단기금리가 더 많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좋아질 때는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가 되고 경제가 나빠질 때는 장단기 금리가 축소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람들이 시장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경제보다는 굉장히 좀 빨리 나타나는 선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지수는 이것들을 다 모아서 적절하게 서로 덧셈 곱셈 해가지고 하나의 지수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주식의 종목과 같은 건데 그거를 묶어서 코스피, 코스닥 이런 지수를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경기 선행 지수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사실 주가나 우리나라 경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제가 코스피 상승률 전년 동월 대비로 표시했어요. 코스피 지수 그 자체가 아니고. 그래서 까만색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고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주가가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주가가 그 전달에 비해서 증가율이 좀 둔화가 되고 있다. 완만한 상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GDP. GDP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사실 편제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주로 발표하는 게 전분기 대비 연율, 전분기 대비해서 이만큼 성장했으면 1년 동안 성장하면 얼마나 성장할까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분기 대비 연율로 발표하지는 않고 전분기 대비하고 전년 동기 대비하고 두 가지로 발표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분기 대비는 지금 당장 변화가 나타난 것을 빨리 반영하는데 유리하고 전년 동기 대비는 추세가 어떻다라는 것을 반영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 빨간색이 전기 대비, 전분기 대비해서 성장률이 얼마냐라는 건데, 지금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뭐 지난 3분기 2%, 지난 4분기 1.1, 뭐 지난 1분기 1.7% 이러는데, 이거는 뭐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연간으로 단위로 환산하면 곱하기 4. 한 분기에 2.2%가 그 상승했다는 이야기는 곱하기 4하면 8.8%네요.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간색으로 지금 전분기 대비가 1% 이상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이건 굉장히 높은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까만색으로도 추세적으로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7월 28일 정도에 7월 말에 한국은행에서 2분기 GDP 성장률을 내놓을 겁니다. 여기서 이 빨간색이 얼마가 되고 까만색이 얼마가 되는 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빨간색이 좀 많이 낮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분기에 생산활동이 아까 좀 위축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분기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2분기에는 이 병목 현상 때문에 뭐 반도체,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도 원활하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생산이 좀 둔화가 됐고, 소비도 3월, 4월 좋다고 5월 달에 4월에 올라갔던 게 5월 달에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6월 달 거는 우리가 아직 잘 모르지만 2분기의 GDP는 소비를 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투자도 아까 좀 위축되고 있는 게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2분기 GDP는 빨간색으로 별로 안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기 대비 그렇게 증가 못했을 것이다. 물론 그래도 이 YOY 기준으로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2분기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베이스 효과 때문에 쭉 올라가는 거는 있겠죠. 그래서 쭉 더 올라가게 될 거고, 결국은 올해 성장률은 한 4% 정도 나올 건데, 1분기에 이미 1.7%를 했는데요. 뭐 연간으로 4%, 1.7, 좀 더 쌓으면 4%가 되기 때문에 뭐 연간으로 4% 성장하는 데는 뭐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근데 요거를 놓고, 그래서 실제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보고 GDP 성장률을 보고 이걸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번 7월 말에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